최근 뉴스에서 8.8%짜리 적금 특판이 나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연일 고금리 특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적금까진 가입했는데 아직도 은행들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위험하거나 문제는 없는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의 첫째 아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8.8%짜리 적금 특판이 나와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기다렸던 장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특판 상품이 사실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도 소진으로 사흘 만에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소 500만 원 예금을 개설도 해야 하고 그것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 개설을 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고객이 몰린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걱정마음바에서는 이러한 특판 적금들의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드리고 어떻게 특판 적금을 알아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위험하거나 문제는 없는지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8.8%짜리 적금 사실이었고요. 아침부터 북새통인 탓에 금방 마감되었죠. 실제로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현재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예금 금리가 연 5.5%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협에서도 하나둘 특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부산 소재에 있는 한 신협에서 최고 5.3%짜리 예금 특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5%짜리가 열렸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연일 고금리 특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저희 걱정마음바에서 작년 이맘때였죠. 특판 적금 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딱 1년이 지났더라고요. 이게 2022년 작년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수신금리를 대폭 올렸던 건데요. 이 여파로 인해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에서도 서둘러서 금리를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축은행에서 6%짜리 예금들이 질비했고 당시 새마을금고에서도 연 8%대 예금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에서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면서 자금이 빠르게 몰리게 되었고요. 작년 기준 9월에서 11월간 늘어난 금융사 정기 예금이 116조에 이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예적금 만기가 1년짜리였거든요. 그래서 1년이 빠르게 지나고 이번 달부터 그 당시 가입했던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금 금융사에서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건데요.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자금 보존에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예적금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출금리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출혈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8%짜리 예적금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찾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트 한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뱅크라는 사이트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사이트라서 좋아하는데요. 검색창에 마이뱅크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금 비교 메뉴를 눌러주시면 메뉴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걸로 원하시는 상품 선택하시고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저축은행, 은행으로 구분해서도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짜리 적금들이 많네요. 이거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계속 살펴보시면 좋은 상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세율, 이자 지급 방식, 가입 방식에 따라서 필터링도 걸 수 있거든요. 별로 조작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금까진 가입했는데 아직도 은행들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초였죠. 실리콘밸리뱅크가 뱅크런으로 파산하는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마을금고도 대규모 인출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금 특판이 주로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새마을금고는 위험하다 혹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를 단정짓기보다는 예금자 보호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토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먼저 새마을금고와 일반 은행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단위 금고 조직 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는 상위 조직이 있습니다. 중앙회는 개별 단위 금고 조직의 예수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개별 금고에서 운용하다가 남은 부분
지분을 갖고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구조인데요. 이 금액이 80조에서 100조 사이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회는 이 금액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개별 단위 금고가 위기가 터졌을 때 이 중앙회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종의 119 구조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은행의 경우 파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새마을금고에는 파산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습니다. 부실화된 개별 금고가 있다면 타 금고와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부실 금고에 내 예금이 있다면 합병이 될 때 인수하는 새 금고에 내 예금도 같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일반 은행의 부실화 논란이 커져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금융당국에서는 인수자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인수자가 책정되면 은행의 우량자산 그리고 고객계약건들을 넘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량자산을 드러내고 남은 불량자산을 갖고 고객들에게 맡긴 돈에 비례해서 예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파산한 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이마저도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동안 쌓아둔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도와주게 되고요. 어쨌든 예금보험공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무조건 5천만 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이건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더 편하실 텐데요. 지난번 문제가 된 금고가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였습니다. 600억 원어치 대출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600억 원 중에 400억 원은 부실한 대출이었고 200억 원은 담보가 제대로 잡혀있는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억 원은 중앙회가 부담하게 되었고 나머지 200억 원은 합병을 통해서 인수금고였던 화도새마을금고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결국 화도금고가 무리한 인수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에서 조율을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전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합병 전 부실금고와 거래하던 고객이 다음날에 합병 후 인수축 금고와 자연스럽게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새마을금고법으로 모든 예금자들이 보장받게 됩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로 불안감만 키워나가시는 분들 혹은 아무 정보 없이 냅다 금융투자를 하는 것 모두 문제가 있죠. 항상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특판 적금 역시 엄빠님들께서 신중한 판단하셔서 합리적인 재테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걱정마 엄빠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